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3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해서 지쳤죠? 국민들이.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분노가 많이 쌓여가고 있는 이 즈음. 지금 청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 있지 않습니까? 간첩 혐의자들이죠. 1심만 지금 26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늘립니다. 재판. 이들이 또 이 국보법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이 변호사들 민변 변호사니 그걸 또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까지 농단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 기술이 그냥 어떻게 쪼개기니 뭐니 뭐 이런 걸 늘어가지고요. 충북동주의 사건 재판 자체가 심각합니다. 지금 법관 기피를 하고 뭐 쪼개기도 하고 이거는 보통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뒤에서 이거는 변호사가 조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민변 출신들이 특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민변은 도대체 무슨 변호사입니까? 하여간 변호사는 하여튼 죄인을 다 아무라도 다 변호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말이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21년 지금부터 2년 전에 기소된 충북동제 사건은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1심 재판만 26개월째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간첩 재판이 1년 6개월이나 26개월이나 2년 지금 6개월이나 표류를 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이 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에서 1심 합의부 형사재판을 평균 200일쯤에 마치는 것에 비해 비춰보면 재판 자체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판이 큰일 났습니다. 재판이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 중에 1명이 뒤늦게 법관 기피 신청을 또 추가로 냈습니다. 기피 신청은 별도 재판부가 판단하고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본 재판 열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앞서 이 재판은 다른 피고인 3명이 뭉쳐가지고 기피 신청을 3차례나 냈습니다. 8개월간 재판을 멈췄습니다. 이들이 재판을 지금 이재명이도 그러고 다 연기하는 것은 뭐냐. 이 다음 대선에 우리가 된다.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우리가 먹는다. 그리고 나라를 바꾼다. 이걸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게 이 간첩 혐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연기의 수단과 방법. 하루는 네가 연기하고 하루는 내가 쪼개기 하고 하루는 네가 기피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 재판이 못 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둘이가 뭉치고 서희가 뭉쳐가지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걸 취재를 다 했어요. 이 사건 피고인 중 1명인 박모 씨가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 11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기피 신청을 딱 냈다. 그랬더니 열흘째가 됐지만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재판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3명의 재판을 또 따로 떼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가 낸 기피 신청 결론은 기다리다가 재판 전체가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 씨가 낸 기피 신청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하는 방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리재판을 하더라도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증인 1명이 박 씨 재판에 공범들 재판에 따로 출석해 같은 내용의 증언을 반복하게 되면 시간이 2배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대장동이고 뭐고 이재명이가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재명이는 법꾸라지 아닙니까? 그는 변호사지요. 그런 것만 머리가 좋습니다. 예. 그러니 누가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이 사건, 충북동제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재판 지연 전술로 목적을 이룬 대표적 사례로 이제 꼽힙니다.
박 씨를 제외한 공범 3명은 작년 1월 4일 1심 재판부가 첫 기피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기피 신청을 받은 1심은 심리기간이 17일, 2심은 21일에 대법원 일부, 주심 노태악 이 작년 3월 4일 최종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2개월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 이번에 다시 국민들의 시선에 올라 있습니다. 어떤 판사가 진짜 판사고 어떤 판사가 정말 국민들을 괴롭히는 판사인가. 이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머리가 쏠립니다. 김명수가 사법부를 완전히 버려놨습니다. 오죽하면 김명수는 자기 부하인 임성근 부장판사를 거기 민주당 탄핵판에 야 들어가야 돼, 네 탄핵돼야 돼 하고 던져버렸겠습니까? 근데 그걸 탄핵됐잖아요. 근데 어디서 살았느냐? 사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만뒀는데 그만두는 거 판사 그만두는 거 자유니까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정했죠. 왜? 이미 그만둔 사람이니까 해당 안 돼 하고 각하 판정했는데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록이 24시간도 안 돼서 걸려가지고요. 지금 크게 된통 걸려 있습니다. 이 김명수는 감방 가야 됩니다. 김명수 틀림없이 감방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면 감방 보내야 됩니다. 왜? 거짓말 했잖아요. 공문서 위조하고요. 공문서 위조죠 그게. 국회에다가 답변했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다 했는데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녹취록이 쫙 갔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그분 내 듣는 말에 의하면 아주 점잖은 분이랍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 아주 점잖은 분인데 엄청 당한 거예요. 이재명한테. 예를 들면 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득세하는 모임 있죠. 뭐 우리법 연구회. 아니 그럼 느그법 연구회냐?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 아 그럼 국내 인권이냐? 국제인권법이냐?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에다 이름을 또 싹 바꿔가지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바로 김명수입니다. 김명수가 그 2군데 회장을 했어요. 초대 회장. 알겠죠? 여러분이 더 잘 알는데 보니까. 올해 4월에도 공범 3명이 배석 판사들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다가 그러니까 진짜 판사들은요 죽을 맛입니다. 진짜 판사들 정말 훌륭한 판사들이 과반 이상은 되는데 절대 과반 이상은 되는데 이 훌륭한 판사들이 죽을 맛이죠. 이 벗꾸라지들이 법을 갖다가 자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피 신청 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국법법 사범들도 재판 지연 전술을 배워가지고 재판을 계속 지연시킵니다. 지난 3월 기소된 자통이라고 그러죠. 그 간첩들 민중전이 피고인들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가 기각돼 버렸습니다. 재항고하면서 계속 시간 끕니다. 국민참여재판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간첩들이야 국민참여재판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간첩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나라 망치는 간첩 혐의자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요 또 대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되면 곧바로 보석 신청했습니다. 수원 민노총 간첩단 제주 히읗 전북 전주 시민단체 대표 사건 이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자통 제주 전주 사건 재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형사사건인데 몰래 하다가 이렇게 형사사건이 형사부에서 노출이 안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 해가지고 거기서 이거 잡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재판부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농락하는 거죠. 사법부를 농락하는 거죠. 지난 9월부터 이렇게 자통 제주 사건, 전주 사건 재판 한 차례도 안 열렸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달 모두 보석으로 다 풀려났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보안법 사건 1심 재판 평균 처리기간이 2016년에는 11개월인데 올해는 30개월로 급증했다.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훌륭한 판사들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피고인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삼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꾸 연기하면 그만큼 재판해서 몇 년형 받으면은 거기서부터 계산 다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포함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법무부가 지금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소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자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나라 총체적으로 이재명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자 도대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저희 형수한테 욕설한 거 하며 어떤 배우하고 얘기하며 그 배우 얘기하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 많은 어떤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제기됐어도 대한민국 국민들 이 좌파들을 선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나라 어떤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치를 하려면 말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소한 정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형은 회계사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얘기도 문제가 많이 파생됐지 않습니까? 그 형수 얘기도 많이 파생됐지 않습니까? 김부선 씨 얘기도 많이 파생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대부분 그들의 인식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재명 하나를 갖다가 저렇게 이재명 때문에 이 나라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휘청거려야 됩니까? 김명수,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도와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대통령 잘 만났습니다. 정말 잘 만났습니다. 저는 가슴을 칠 정도로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잘 만난 이 순간에 국민들하고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져내야 됩니다. 함께 말이죠.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